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증시가 다시 하락하면서 미국 직투 계좌는 2,100만 원 수익까지 떨어졌고 국내 계좌는 28% 수익률과 33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2,500만 원 수익까지 내려온 상태이지만 3개월 동안 조정받고 횡보하는 이 지루한 상황 속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와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증시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4.9%를 돌파한 모습이며 현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았을 때 과거에 항상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는 점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항상 이런 시기에는 금융위기나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전 그럼에도 현재 웅줍 기간이라 바라보고 다음 매수 타이밍이 오면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국채금리의 급등이 어제 증시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이었는데 추가로 발생한 악재가 뭐냐면 바로 가자지구의 병원 폭발 사건입니다. 이 폭발로 사망자가 최소 5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병원 폭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며 다른 조직의 테러로 보인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점점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증시에는 불확실성 증가로 다가온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증시가 더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반등할 만한 어떤 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거나 고용 지표가 잘 나오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오거나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분기 실적 발표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분기에서 매출과 EPS가 둔화 추세를 끝내고 반등을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제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ASML과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실적 발표 지난번 블랙록 실적 발표와 동일하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산 수익과 자본 유입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발표로 무려 7%나 폭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CEO는 사람들이 금리만으로 5%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SML의 실적 발표인데요. ASML 역시 장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미스로 발표가 나버렸습니다.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결국 4%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매출이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그럼에도 당장 2년 뒤 2025년에는 엄청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미국의 중국 추가 제재 발표가 나오면서 불난집에 ASML이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는데 오늘 장전 TSMC 역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와 함께 예상치를 하여는 반도체 기업들 현재 SXS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121선을 뚫고 내려간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분할 매수 그 어딘가로 보이는 상황이죠.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두 기업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방금 전 발표되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선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이죠. 자, 먼저 테슬라 실적 발표부터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가격 인하로 매출도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고 마진 역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선반영하면서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가격 인하 여파로 인해 마진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며 2% 급락했다가 다시 2% 양전했다가 결국 지금은 무려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자면 힘을 쓸 요인이 없어 보이지만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버트럭 출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월 30일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대감으로 그나마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이버트럭 출시가 없었다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도 보이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정말 다행히 넷플릭스가 증시를 멱살 잡고 방어해내는 모습입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무려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무려 90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가입자가 증가했나? 라고 유추해보자면 일단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정 공유 금지 정책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금 인상까지 발표하면서 매출과 마진이 더 좋아지겠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크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힘없는 증시를 올리기 위해선 이 타이밍에 화제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새로운 호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재료가 이번 실적 발표인데 일단 테슬라와 반도체가 삐끗한 모습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넷플릭스가 멱살 잡고 캐리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고금리에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필 오늘 장전 반도체 TSMC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채금리도 치솟게 되면서 거기에 반도체 실적 악재가 또 겹치면 설마 오늘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핵심은 웅덩이에서 용기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 종목을 고른 다음에 말이죠. 댓글을 주신 구독자분의 수익률도 22%인데 너무 지금 팔고 싶은데 꾹 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번 뺀 주식은 진짜 본전 생각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이걸 실제로 행동하고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단타도 다 해봤고 저 역시 여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봤지만 보유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뭔가 예측해서 미리 팔고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시면 한번 직접 팔아보시고 다시 매수해보는 과정을 겪어보면 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하는지, 왜 보유가 가장 좋은 선택인지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국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언제나 조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기업, 좋은 나라의 증시를 매수하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도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도 봤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라. 결국 투자의 비결은 당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투자의 비결입니다. 라고 피터 린치는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지 말고 그대로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 파도 치면서 우상향을 보이는 자산을 골랐다면 세월이라는 필살기를 사용해서 이 파도를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그렇다면 웅덩이는 기회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또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웅덩이가 고통이라면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장기적으로 2030년 이상을 바라보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1년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 고금리에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소수 장기 투자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확률 싸움, 멘탈 싸움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